LCI식 영어 공부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번이 발음에 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영어 단어에 대한 학습법. 그게 막 외워서 깜지 가지고 외운다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학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습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그냥 마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알고 연습하자. 그래서 알고 연습이 된 다음에는 암기법을 또 갖다 집어넣어도 좋아요. 하여튼 영어 단어를 대할 때 무작정 막 그냥 이 영어 단어 스펠 구조를 놓고 딱 이렇게 1대1 매치 시켜가지고 외워보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 참 이 두뇌 생리에도 안 맞고 발전성도 없고 대단히 좀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학습법에서 이게 제 이니셜입니다만은 LCI식 방법으로 영어 단어 학습에서 생각을 하는 첫 번째 것은 영어 단어의 뭘 알자? 구조를 알자. 구조.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니까 그 택배로 선물 상자가 주문한 것이 왔다 할까요? 이때도 그 택배로 가져온 물건을 확인을 하려면 그 겉 포장지를 떼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형식을 떼내야 내용물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과일도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를 만날 수 있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 형식을 벗어났을 때, 겉 형식을 탈피했을 때 그의 본질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순수한 마음 같은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깬다. 형식을 깨기 위해서는 그 형식의 짜임새, 이 구조라는 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영어 단어에도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몸통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몸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머리는 있을 수도 있고, 꼬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를 생각해야 돼. 이게 구조를 보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거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해 올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꼬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몸통은 보통 하나인데 몸통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걸 갖다가 단어의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금이 되겠죠. 흔히 이것은 뿌리라 그래서 루트라는 말도 쓰고 스템이라는 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접두사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뒤는 꼬리 쪽, 뒤쪽에 오니까 접미사라 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영어로 봐도요, 접두사라는 말은 앞이니까 free가 되고, prefixes, 이 fix라는 말이 어디에 고정시키다, 딱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프리가 앞이고 앞에 고정시킨 것들, 그래서 접두사가 되고요. 그렇게 접미사는 물론 이렇게 suffixes 하게 되는데, 이때 suffer라는 말은 suffer하면 아래고요. fix가 고정시키는데 둘이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겠죠. es가 와서 이제 복사해서 suffix, 아래다 붙이는 거니까 접미사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어근 부분이 바로 이제 의미의 근본 부분이 되겠고요. 이 접두사 부분은 이제 의미의 확장, 의미를 확장한다, 늘린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반의어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접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미사에 대한 그 성질을 안다는 것은 벌써 단어를 다룰 줄 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접미사를 보면은 일단은 품사 분류가 됩니다. 품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이 꼬리, 이 접미사를 보고서 액센트, 영어의 발음의 아주 생명인 액센트 위치를 암시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 이제 의미를 보충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의 근본이 뭐요? 의미의 근본은 좋습니다. 의미의 근본은 바로 이 어근이라는 몸통 부분에 있고 의미의 뜻의 근본에 그래서 이 접두사로 가면서 앞에 prefixes가 돼서 의미가 확장되고 보통 이제 반의어를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미사 부분이 그 단어의 앞으로 쓸모를 생각한다 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품사분류가 됩니다. 보통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하는 것을 이 접미사를 가지고 판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액센트 위치를 암시받는다는 것이 영어의 발음의 생명이 액센트에 있는 건데 그 액센트 위치를 이 접미사를 통해서 암시해요. 또 접미사가 가진 적절한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보는데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단어를 무작정 암기하고 끝나고 덤비는 거 하고 이렇게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특목중학교로 가겠다고 공부하다 아주 좀 집념 있고 야무진 6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혼자 일찍 수업보다 먼저 와가지고 먼저 와서 이렇게 연필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은 단어인데 중학교 6학년이 이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evaluate라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혹시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단어니까요. 평가하답니다. 평가하다는데, 오, 그래? 왜 이게 평가하다야? 답변이 없는 거예요. 왜 평가하다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 단어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웠던 거죠. 평가하다라고 성실하게 고집을 가지고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value가 보이느냐 이게 어근이다. 단어의 근본이다 말이지. value라는 말이 가치라는 말이다. 가치. 가치. 뜻을 얘기하고 이가 독립되면 밖으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밖으로 다음 에잇하는 말에서 이게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 발음도 물론 이렇게 에잇하면서 evaluate 해서 액센트도 여기에 하나 둘 셋 건너서 이렇게 액센트를 evaluate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밖으로 나오게 만들다. 가치를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평가하다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학생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단어를 보면 사람도 이렇게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 곤충도 그래. 곤충이 뭐야? 인섹트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인섹트예요. 그렇지. 이때 이는 안으로 오고 섹트는 나누다야. 곤충을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벌 같은 거나 개미 같은 거 보면 짤록하게 인섹트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인섹트가 바로 곤충이야. 그런데 인섹토사이드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공부가 이렇게 구조 공부가 되면 섹트라는 말이 나누다하고 안으로 나누어진 것이니까 곤충이란 말이야. 이때 사이드 하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섹토사이드는 곤충을 잘라버리니까 살충제가 되는 거지. 살충제. 이렇게 뜻을 알고 공부하는 것은 응용이 되고 그냥 단어를 보고도 유추할 수도 있고 자꾸 반복해서 익히게 되면 너 알고 있는 것을 익혀지게 되니까 자신감이 있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구조를 이렇게 알고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단어쯤 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정말로 구별이 잘 안 돼 보입니다. disease라는 단어와 disease 발음까지 할 수 있으면 이미 그 학생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disease라는 단어와 disease라는 단어 이게
어근을 알면 D라는 어근 접두사와 디스라는 접두사가 구별이 돼서 딱 보입니다. D라는 말은 보통 아래를 얘기합니다. down. 디스라는 말은 뭔가 떨어지는 것, 이탈, 분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탈한다. is가 편안함, 편안함. 편안함이 떨어져 나간 거. 몸에서 어디 불편하세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아프세요? 이 말이죠. disease입니다. disease는 질병이 되는 거고, 편안함이 떨어져 나간 거니까, disease라는 말은 아래로고, cease라는 말은 끝입니다. 아래로 끝이 난 게 뭘까요? 그렇죠. 슬픈 얘기지만, 죽음. 죽음이면 땅에 묻혀서 아래로 딱 끝나죠. disease가 죽음이고, disease가, 그렇게 됩니다. 질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말을 educate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교육이라는 말에 instruct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교육하다 이렇게 외울 일은 아니죠.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이는 아까 뭐라고요? 저기 나와 있죠?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DUC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래 이끌다, 끌어내다, 뭐래 뜻입니다. 끌어내다. AT는 보이죠? 동사입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럼 밖으로, 우리가 교육에서도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은 뭘 끌어내는 걸까요? 창의력 같은 거, 응용력, 아이디어 같은 걸 꺼내겠죠? 그런 교육이 educate고요. instruct는 이는 아니고, struct라는 말은 세우다는 말입니다. 안에다 세우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머릿속에 어떤 논리 구조라든가 이해의 틀이 만들어지겠죠? instruct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초 지식을 넣는 데는 인스트럭터적인 지식 교육이 필요하고 그 인스트럭터적인 교육이 쌓여서 많은 게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응용을 해서 에듀케이트 되는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단어의 구조를 공부하게 되면 막연히 교육하다라고 얘기되는 것들의 그 행동의 구체적 대상과 노력의 방향이 다 보여버립니다. 에듀케이트하는 교육과 인스트럭터하는 교육의 순서도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단어의 구조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알고 반복을 해야죠. 그렇게, 이렇게 익혀진다면, educate, 이렇게 창의성적인 발현 교육이다. instruct 하면은 기본 지식을 넣어야 되는 일종의 주입식, 뭔가를 내부에서 쌓아가는 기본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응용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가면은 geography라는 단어와 geometry 한 단어 더 하면은 조금 더 어려워서 geology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 단어를 딱 구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능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보입니까? geo라는 말이 보입니다. geo가 땅입니다. 땅. 이 랍이라는 말은 물론 이 액센트도 geology에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어적인 데서 나오는 이런 고정된 의미에 하는 액센트가 항상 바로 앞에 옵니다. geometry, metry도 그렇고 graph도 그렇고 그래서 geo가 아니고 geography, geometry, geology 액센트까지. 그래서 이 log이라는 말은 원래 언어 또는 논리. 그래서 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는 언어를 가지고 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학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질학이 됩니다. geometry에서 geo는 땅이고요. 역시 땅이고 이 metry 하는 말에서 그는 바로 미터라는 말의 변형인데 이것은 측량하다. 옛날 이 땅은 재산의 척도였고 왕은 세력의 하나의 상징이었죠. 땅에 대해서 얼마나 넓으냐, 땅의 면적을 측량하는 학문이 기하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기하로서 얼마 곱하기 얼마, 면적 얼마 이렇게 측량하고 땅을 측량한다는 말에서 이게 기하학이 됩니다. 기하학, geography, graph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다,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eography라는 건 땅을 그려, 땅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니까 이게 지리학이 됩니다. 지리학, 땅의 모양에서 뭐 강,
산, 평야 이렇게 이게 지면은 이게 geography, graphy가 그리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저렇게 단어의 뜻들이 구별돼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익히는 일마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하나의 이상한 스펠 조합을 뜻하고 그냥 억지 매치시켜가지고 마구 반복해서 익혀보려고 하는 이 공부는 그 영어 단어 공부에 대한 염증 또는 거부감을 심화시켜서 나중에 가서는 잘못하면 영어를 피하게도 되고 또 영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어 단어라는 소위 말해서 영어의 양식 부분을 이렇게 잘 뒷받침을 해주면 학생들의 영어력이 근본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어 공부의 시작도 영어 단어 학습에서 시작해서 영어 완성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가더라도 그의 전문 용어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로 영어력은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영어 단어 암기의 정도, 즉 영어 단어 암기의 바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영어력 자체에 대한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